전업 투자자반 모집을 하는데 평일반, 주말반이 있어요. 평일반은 10월 16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시 30분이고 주말반은 10월 19일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정규 7주인데 정규 7주 안에 결과물이 안 나오신 분들은 추가로 7주를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는 300만 원이고 오시면 아파트, 빌라 단기 매도하실 분, 때로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지 괜찮은 지역에 내 자금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매입을 하실 분, 그리고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건물을 하나 낙찰받아서 월세 받으시면서 운영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대전 서구 갈마동이고 토지는 69.88, 약 70평 되고 건물은 120평이에요. 그리고 토지 건물 1과일 매각에 지금 감정가는 11억 5천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8억 500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건물 연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 연식은 2018년식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대에 나의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1, 2, 3년 안에 있는 신축밖에 없는데 우리께 2018년식이다. 그럼 내 거는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위에 대부분 10년 이상 된 오래된 집인데 내게 2018년식이라 그러면 그때는 내 물건이 신축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임장 가시기 전에 손품을 팔고 또 현장 가셔도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형이고 말소 기준은 2018년 2월 1일입니다. 대항력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다. 어이구, 임차인이 많은 모양이다. 그렇죠? 한참 내려오네. 그리고 말소 기준은 2018년 2월 1일 그리고 2억 8,800이고 밑에는 다 소멸되는 권리로 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경매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건물이 있는 거는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되겠죠. 가구수, 호수, 세대수가 있는데 호수가 몇 개? 17개 있다. 1층은 다중주택인데 방이 5개, 2층이 6개, 3층이 6개. 그래서 총 17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4층이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지하나 1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대전에 있는 다가구나 다중주택, 근린주택을 보면 꼭대기층에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4층에 사무실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보면 이것도 꾸며서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상에는 17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다중주택이고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걸린 부분은 없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위반 건축물 한번 걸렸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지상의 조경시설을 17.6평방미터를 불법 훼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조경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 받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조경시설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뭘 한다? 주차장을 한다. 우리는 다가구가 아니고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경시설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거의 뭐 대부분 100%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위반 건축물은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위반사항은 없애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다. 서류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뭔 상으로? 건축물 대장. 서류상으로는 지금 전혀 불법이 없는 물건이다.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평면도를 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도를 떼보면 1층에 공부상에 방이 5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 하나, 방 둘, 방 셋, 방 넷, 방 5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요 하나는 뭐로 되어 있다? 다중주택 공동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얘조차도 뭘로 만들어놨다? 통상적으로 방으로 또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 방이 공부상은 17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가면 1층에 하나 더 플러스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6개가 되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2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다. 그리고 3층을 볼게요. 3층도 똑같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층도 공부와 똑같이 방이 6개로 이루어져 있다. 4층을 보도록 할게요. 4층에는 공부상이 뭘로 되어 있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겠죠. 얘도 분명히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방으로 만들어 놨을 거다.
요 두 개까지 합치면 공부상에는 실질적으로 총 몇 개 있었어요? 17개 있었죠. 공부상에. 제가 봤을 때는 1층에 하나 플러스 그리고 4층에 2개 플러스 하면 현황은 방은 20개 정도 되는 방이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물건인데 저는 현장 안 갔으니까 입찰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 가셔서 이렇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원룸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2018년식이고 이 사진에 나오는 얘도 보면 월세가 300에 45만 원에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거도 마찬가지고 지방 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가구나 다중주택, 근린주택은 현장 가시면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별도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쪽 지역은 보니까 우리처럼 신축급 물건들은 관리비가 별도로 받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해당 물건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가 우리 물건이죠. 위로 올라가면 여기 갈마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어디다? 대전이다. 대전은 전철 노선이 몇 개 있어요? 하나 호선에 있고 이제 트램을 개통하려고 시행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한답니다. 대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철 노선의 이용도보다는 기존의 버스 노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철 노선을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되고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우리 물건 바로 앞이 보시면 이렇게 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건에서 이 길까지 걸어서 약 한 3분 정도만 나오시면 건널목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지방에 여러분들이 임장 가시기 전에는 항상 네이버 지도 로드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먼저 충분히 눈으로 익히고 출발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 시세도 한번 볼까요? 매매 시세가 우리께 지금 8억까지 유찰되었는데 지금 주위에 거래되는 걸 보면 우리가 대지가 약 70평 되죠. 얘도 지금 대지가 70평이고 연면적은 120평. 우리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상층 4층 우리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마. 준공은 22년 했고 상가 낀 총 14세대 실투자금 3억 6천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가주택이다. 근데 이 상가주택이 1층의 상가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고 우리는 4층이 건생으로 해서 방으로 용도 변경해놨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물건이 우리 거보다는 당연히 1층에 상가가 있으니까 더 가치가 있겠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우리께 월등히 높다. 왜? 우리는 총 방이 20개 정도 되고 얘는 상가를 포함해서 14세대다. 그래서 월세 수익은 우리가 월등히 높을 거다. 그런데 상가가 있기 때문에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매물로 나온 이 물건이 조금 더 높다 생각했을 때는 우리께 대충 어느 정도 매매 시세가 형성될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데 매물을 조금 더 많이 보시다 보면 아, 우리 거는 이 정도 거래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처럼 이 다가구나 다중주택도 매물을 많이 보셔야지 우리의 매매 시세를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 밸류맵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장 최근 1년 안에 거래된 물건들도 꼭 체크해 보시면 아, 여기는 이 정도 형태면 이 정도 가격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시장이. 그래서 내 물건의 가치는 이 정도가 되겠다는 것을 꼭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수익률은 얼만큼 나오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정가는 11억 5천에 이제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는 8억 5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추했는 거는 11억 5천에 매매 시세를 잡고 저희들이 보증금을 총 300 잡았어요. 그래서 방 20개면 6천만 원. 그래서 총 월세는 800. 그래서 입찰 비용을 저희들이 9억 5천을 기준으로 잡아서 입찰 정액은 한 칸당 2천만 원씩 잡았고 이전 비용은 4% 잡았어요. 명도 수리비를 1,000만 원 잡고 얘는 상가주택이니까 대출 비율이 다른 것도 좀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5%는 나온다. 그런데 개인 신용도나 다른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85% 잡고 지금 금리 5.3%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억 5천을 입찰가를 쓴다는 가정하에 하면 총 투자금은 9억 9천 8백, 대출은 8억 7백. 그래서 한 달에 월 이자는 350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내 실투자금은 얼마? 1억 9천 정도가 있고 보증금 6천만 원 회수하면 1억 3천 정도의 내 돈이 이 물건에 투자되는 거고 한 달에 수익은 얼마? 440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돌려보신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입찰가를 써야 될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예요. 사실 대전이 입찰가가 좀 높은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은 장점이 건생 부분을 방으로 용도 변경해 놓은 장점과 그리고 1층의 다용도실을 방으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개조했을 것 같아요. 3개 정도의 방의 월세를 내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는 다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데가 대전입니다. 그런데 대전이라는 지역에 또 명확한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대전은 어디입니까? 충청도. 충청도의 특성이 대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세가 서서히 빠집니다. 방이 한번 공실되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세입자도 천천히 들어오고 나갈 때는 빨리 나가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고 얘기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방에 공실 얻게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세입자 구하는 속도가 타 지역 비해서 좀 늦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모임에 있어서 다른 교육생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대전에 다가구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 좀 빠졌대요. 빠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가 잘 안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입찰을 보셔야 된다. 그런데 또 한 번 들어오면 또 잘 안 나가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타 지역 비해서 제가 벌써 거의 한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면 확실히 세입자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요.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들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 늦어요. 그냥 천천히 지역 특색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고생이 엄청 심할 수가 있는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가는 데가 어디다? 대전이다. 그러면 우리 밸류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연도를 2024년, 2023년 2년 딱 잡았어요. 올해하고 작년.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에 요 지역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를 때는 다가구를 사면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다가구가 이 정도로 거래됐다 그러면 적게 거래된 것 같아요? 많이 거래된 것 같아요? 많이 거래됐다.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지방에 다가구 사면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몸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갈마동 정도면 여기 다가구 완전 밀집 지역이고 이 도로를 따라가시면 대전의 메인은 어디입니까? 둔산동이라 그러죠. 바로 옆이 어디다? 둔산동이고 여기가 크로바 아파트, 갤러리아 백화점이라고 여기가 대전 상권의 제일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서구의 중심 지역인 갤러리아 백화점이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죠. 거리로 봤을 때는 1km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내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위치예요.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라 해서 여기가 대전 상권의 거의 중심지라 생각하시면 되고 대전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학군이 중요하잖아. 이 학군도 유명한 크로바 아파트, 농현 아파트가 대전의 대치동이죠. 이 일대가 학원가로 유명하고 여기가 학군의 상징인 지역이 이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입지가 나쁜 위치는 절대 아니다. 서울 치면 이 정도면 한 반포 정도 되겠다 그랬죠. 반포 정도 되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근데 부동산에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거래가 항상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믿지 않죠. 그럴 때는 항상 실거래가 얼만큼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내가 멘탈이 안 되고 내가 불안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보시면 아 진짜 이렇게 거래가 되구나. 실제로 이게 2024년만 볼까요? 2024년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리고 2024년보다 2022년, 2023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최악의 시절이었잖아. 이때도 이만큼 거래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구 때로는 뭐 다른 물건 할 때 빌라조차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면 다들 거래 안 된다고 얘기하지 거래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 중개사님은 살면서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늘 하신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을 때는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의 멘탈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물건이면 대전에서도 입지도 괜찮고 거래도 잘 되고 또 건물 자체도 신축급이니까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다. 그래서 방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완전 극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 다가구도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있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금액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내 자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수익률은 이 정도 나오는 물건은 지방에서도 쉽지 않은 물건이다. 근데 여기는 광역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소액인데 경매에 도전 가능할까요? 돈이 없을수록 열심히 뛰고 경매나 공매로 또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송 여사님이 벌써 한 8년 됐다. 8년. 저하고 인연이 맺은 지 한 8년 됐는데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때는 교육비가 우리가 비쌌어요. 그때는 제가 교육비를 500 받을 때였는데 투자금이 얼마였으니까 그때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모자라니까 돈 좀 더 모아서 오십시오 하고 내가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막 울더라고 옆에서. 자기는 진짜 하려고 왔는데 왜 가라고 그러냐고. 아니 사모님 그냥 하셔도 되는데 투자금이 좀 모자라니까 조금 이따가 오시는 게 좋다면서 돈 더 모아라 오라 그랬는데 이분이 막 울어버리더라고 여기서. 그걸 어떡하노?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대.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빌라를 투자하셨네. 그래서 따님 앞으로, 아들 앞으로, 본인 앞으로 해서 단기 매도도 많이 하셨고 가지고 있는 게 또 재개발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광명 사시는데 광명에서 있는 집도 광명 뉴타운 안에 들어가서 여기도 재건축해서 5번에 아파트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빌라만 투자했는데 수익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이야 이분이. 근데 그 정도 열정은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가구를 운영하면서 33M2 에어비앤비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것도 혹시 도와주시나요? 도와는 드리는데 대신 해드리지는 못하겠죠. 하는 방법과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된다. 사이트는 어떻게 올리고 손님 대응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당연히 알려드리죠. 지숙님 그럼 전업투자자반은 낙찰받을 때까지 집중 케어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전업투자자반은 오늘 또 지금 이 뒤에 전업투자자반 수업하려고 오셨는데 시간을 짧게 하면서 집중해서 여기는 낙찰을, 입찰을 위주로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받는 수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성격이 틀린데 이번에는 평일반, 주말반 수업은 3시간씩 운영할 거예요. 3시간씩 운영하는데 과제도 제가 드리고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상담해드리고 입찰가 정해드리고 그리고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이 아니고 7주인가요? 그렇죠. 이번은 3개월이 아니고 7주인데 7주 안에 낙찰을 못 받으면 7주 또 오셔야 돼요. 그래서 14주 안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7주 안에 딱 해쳐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